우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가축재해보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 방안은 어떤지 한아름 리포터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축재해보험이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이게 뭡니까? 네, 일단 가축재해보험은 말 그대로 가축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폐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농민들이 가축을 키우면서 겪을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풍이나 폭설, 전염병, 화재 같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이겠네요.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 보험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돼 시행됐습니다. 초기에는 소, 돼지, 닭 등 일부 주요 가축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후 점차 보험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말, 오리, 산란개, 꿀벌 같은 가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부 정재원 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2010년 농업재해보험법이 제정돼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이 폭염이나 집중호우가 같은 자연재해나 화재로 폐사했을 경우에 보험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 사육시설도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어 축산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10에서 30% 정도입니다. 저희 농축협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방문 또는 전화해서 가입한다고 했는데 일단 설명 듣기로는 참 유용한 보험이구나 싶거든요. 네. 어떻게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가축재해보험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가입을 원한다면 지역 축협을 포함한 농협 또는 보험사 창구를 통해서 직접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지역 축협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율 가입이어서 있는지 모르고 가입을 안 하면 이것도 또 큰 낭패네요. 네, 그래도 이제 정부의 좀 지원도 있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같은 경우와 지자체가 최대 7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농가는 나머지 30% 정도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피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보장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재, 태풍, 홍수, 폭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질병, 사고, 익사, 질식, 탈골 등의 일상적인 사고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있고요.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이나 폐사도 일정 조건 하에 보상 대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렇게 한꺼번에 감염병 걸려서 문제가 된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 그나마 이게 있어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농가들이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살처분 보상 외에도 추가적인 손실 보전이 가능해서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가입했습니까? 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약 40에서 50% 수준이고요. 다만 축적엔 따라서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축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뭐 돼지나 닭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사육 대비로 봤을 때 돼지 같은 경우에는 85%, 닭은 95%, 오리 같은 경우에는 70%로 굉장히 높은 비율인 반면에 소의 경우는 약 14%로 조금 다른 가축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축 수가 많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축산 규모에 비해 높게 느껴지거나 또 보험금 지급 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끼는 농가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부 농가들은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차원으로 추가 지원을 하거나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농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 폭염 계속 이어져 있죠. 우리가 전남 지역 축산 농가의 피해도 꽤 컸는데요. 특히 오리와 닭 같은 가축이 수십만 마리 폐사하면서 아픔이 컸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가축재 보험이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 기준 때문에 농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오리협회 전용옥 광주 전남 도지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은 지금 오리 기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영안과 나주에서 오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폭우,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이럴 때는 가축 기르는 게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올여름처럼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축사가 침수되지 않을까, 오리들이 폐사되지 않을까 밤잠을 설쳤고요. 네. 겨우 한숨 돌리려나 싶더니 이번에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오리들이 무더기로 폐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야말로 반복되는 폭염, 폭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정성껏 키운 오리들이 허망하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마음의 상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예. 전남 지역에 오리 농가가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전라남도에는 약 440여 개의 오리 농가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비 많이 왔고 계속 지금 더워서 지역에 오리 농가 피해가 컸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러게요. 정확한 집계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폭우와 폭염으로 전남에서만 약 20만 마리 이상의 오리가 폐사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농가 한 곳당 수천 마리의 오리가 폐사했고 이로 인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농가도 많습니다. 많은 농민이 이번 피해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전라남도에 오리 농가가 한 440여 곳, 예, 전국적으로 보면 한 52%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이곳에서 이제 20만 마리 이상의 오리가 폐사했다고 하니까 큰 수치예요. 네네. 가축 재해보험으로 이 피해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폭우와 폭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보험금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제로 보상받는 금액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예. 많은 축산 농가들이 이 보험이 진정으로 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나 닭이 대량으로 폐사했을 때 농민들이 겪는 힘든 점은 어떤 겁니까? 저희 전남 오리 농가의 94%가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를 겪고 나서 예. 보험을 신청하는 과정은 또 다른 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 절차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폐사한 오리들을 손해사정에서 집계하고 사진을 찍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폭염으로 오리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와중에 손해사정사를 기다리는 동안 폐사된 오리는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악취와 파리 등 위생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런 행정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자동차 사고 후 보험료가 할증되듯이 보험금 신청 후 자부담금이 증가하여 피해액에 비해 보상금이 적다 보니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농민들이 보험 신청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3, 4년 전까지만 해도
98% 재해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현재는 94%로 가입률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 원인이 이번처럼 이제 폭염 또는 이제 폭우인데도 농장 관리 미흡 이렇게 분류가 돼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이런 기준들이 참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가장 농민들이 억울해하는 지점입니다. 아무리 농장 관리를 철저히 해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나 갑작스러운 폭우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발빠른 폭염 대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안개분무 등이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여전히 시설 부족이나 배수시설 미비 등 축사관리 미흡 원인으로 들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기준은 농민들에게 재해가 아닌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예.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은 농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농민들은 억울한 마음과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와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도 이제 받기가 힘들고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폐사체 처리하는 거, 또 악취, 민원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리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했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폐사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폭염 속에서 죽은 오리들을 치우는 작업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그 문제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면서 농민들은 마을 공동체 내에서도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농민들은 예.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농민들은 단순히 피해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폐사체 처리 지원을 해주고 악취와 방역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축산 관련 단체들이 가축 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냈습니다. 오리협회 차원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현실에 맞는 보상 기준 마련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는 농장관리 미흡이라는 모모한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재해를 겪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재가입하는데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규정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보험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피해 발생으로 인한 자부담금 인상을 금지하고 사익기간 중 동일한 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을 한 번만 부담하도록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속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폐사체 처리, 방역 등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신속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현실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해마다 더 반복이 되겠죠? 이것 그렇죠. 때문에 이제 농민들께서 더 큰 불안감을 안고 있을 텐데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네, 오리 농가는 하루하루를 기후 변화와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년 찾아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식량 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전기료 사용은 급증하는 반면 전기료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한시적이라도 축산농가의 전기료를 인하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예. 정부는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고 재해 예방 시설 지원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저희는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오리협회 전영옥 광주 전라남도 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매년 반복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농가들의 피해가 높아지고 있는데 가축재해 보험에 대해서 농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니까 이거 바뀌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가축재해 보험은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방금 들으셨던 대로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농장 환경에 따라 평가 기준이 불명확해 피해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축재해 보험 제도를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제하에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는 전제하인데요. 매년 보험을 갱신할 때 과거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낮춰주고 피해를 본 농가는 보험료를 높이는 등 좀 신축적인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물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농림축산부에서는 가축재해 보험 이외에도 가축 질병치료보험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부 정재원 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축 질병 치료보험은 지난 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3개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사업입니다. 질병치료보험 대상 축종은 소 1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설사, 장출혈, 골절 등 약 30여 종의 진료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 등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23개 지자체에서 23개 지자체의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 가능하십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자체의 수요나 지역 농업인들, 축산인들의 수요를 받아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제 소에 대해서 질병치료보험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소의 값이 굉장히 다른 축종에 비해서 비싸고 그래서 질병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고요. 또한 소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낮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폐사의 위험보다는 질병의 위험이 조금 더 농업인들이 보장할 수 있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축종에 대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예, 기후위기와 재해 속에서 가축재해보험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농가의 이야기 듣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수 사례로 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기후재해로 인해 매년 수많은 가축이 폐사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몽골은 오히려 지수 기반 가축보험으로 굉장히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별 피해 조사가 없이도 지역의 평균 지표만으로도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별 피해 조사 없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지역의 가축 사망률이 6%를 넘는다라고 하면 그 지역 농가 전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가축 한 마리 한 마리 죽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수 기반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행정 비용도 줄고 보상도 빠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언제 줄지 모르는 보험금을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정부나 보험사 입장에서도 운영 비용과 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은 농가와 정부, 보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준입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보상 기준을 누가 또 정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 몽골은 이 지수를 공식 통계 또 위성 데이터, 기상 정보 등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세계은행, 몽골 정부 또 보험사, 국제 기구가 모두 협력을 해서 예. 이 지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 역시 공동 리스크 풀을 구성해서 손실 부담도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좋은 예가 있군요. 네. 네, 몽골에 사는 이 구조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위성 정보 또 AI 분석, 가축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상청, 농식품부, 보험개발원 등이 협력을 하면 한국형 지수 기반 가축 보험도 충분히 설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이 단순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리스크 관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보험이 피해를 메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게 몽골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예, 기후위기 이미 시작이 됐고 피해는 농가의 생계부터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보험도 똑똑하게 진화를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